네, 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최경희입니다. 저희 이화여자대학교는 총 동창회가 있고요. 우리 김영배 회장님이시고요. 또 전 회장님을 하셨던 우리 김순영 고문님이시고요. 그리고 특히 1년에 한 번 가을 10월 말경에는 항상 북미주 지회 연합회 동창회가 있습니다. 북미주 지회 연합회 총회 동창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 이화여자대학교 국제재단이 또 있습니다. 총장이 와서 우리 동문들과 함께 또 1년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교 소식도 전하고 또 우리 동문님들도 뵙고 또 서로 이제 결속도 다지고 또 모교를 사랑하는 그런 관심과 지원도 부탁드리고, 그리고 국제재단에 참석해서는 지난 1년간 있었던 이화의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이사님들의 이화에 대한 또 지지를 부탁드리고 또 이사님들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이 항상 정기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에 한 번씩 꼭 참석을 합니다. 네. 요즘 뭐 특별히 학교에서 해외에 있는 동문들한테 네. 알리셔야 되거나 뭐 도움 받으셔야 되는 그런 특별한 이슈가 있으신가요? 네. 사실 저희 여자대학교 동창회에 있어서의 특히 우리 북미주 지회의 그 동창분들의 어떤 역할 그리고 위상은 총동창회에서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1970년 우리 김알란 선생님께서 정말 그 미국을 다니시면서 이화를 사랑해달라고 그리고 지원해달라고 호소를 하시면서 지금 국제재단이 탄생을 했는데요. 그만큼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많은 또 유능한 분들께서 미국에서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잡을 가지시고 또 그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물론 세계 각지에 저희 동문들이 계시지만 특히 이 미주 지역의 동문들과는 굉장히 유대감이 깊고 또 이제 가깝고 그리고 또 많은 지원을 해주십니다. 국제재단을 통해서 장학금이라든지 또 건축을 할 때 관련되는 기금이라든지 또 연구에 관련된 기금이라든지 참 많은 항상 또 지원을 해주시고 그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기회가 되면 지금 한국의 대학은 굉장히 경쟁이 심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고 싶고 또 그런 것을 또 호소도 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에는 총 그 북미주 지회연합회 38개 지회가 있는데 거의 한 20여 개의 지회가 참석을 하고요. 총 인원은 한 300명가량 참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회 일정이 각종 세미나도 있고 금요일, 토요일 또 만찬, 총장님과의 만찬과 또 항상 1년에 한 번씩 하는 국제재단과의 연례 만찬 그게 주가 되겠고 그다음에 특강과 세미나 그런 유익한 시간과 또 여행 그리고 주일에는 예배를 보고 또 총장님과의 대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저희가 일요일 날 또 다 뿔뿔이 다 헤어지게 되죠. 다른 질문 없으세요? 우리 총동창회장님께 여쭤보실 질문을 해야지. 네. 총동창회장님은 항상 그 동창회 그 북미지회연합회 총회할 때 우리 총장님과 총동창회장님이 항상 오십니다. 오셔서 이제 저희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동창회에 또 많은 또 선물도 좀 나눠주시고 또 우리 격려해 주시겠어 해마다 오시거든요. 이번에 처음 또 새로 또 총동창회장님이 되신 김영준 총동창회장님이십니다. 네, 한번 인사. 감사합니다. 신임 회장님이세요? 네. 오케이. 네. 지난 3월에 꼭 그럼 앞으로 어떻게 이 동창회를 이끌어 나갈 것인지 말씀. 저희는 동창회가 100년이 넘은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책임을 맡고 가장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동안에
이어져 오던 그런 전통적인 것, 그리고 그동안에 이렇게 행해졌던 그런 것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더 잘 발전하면서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 제 동창회 임기 기간 동안 그쪽을 노력할 것이고, 저희 그 북미주지회연합회는 저희 해외 지회 그 지회 중에서 가장 큰 지회고, 또 저희 학교의 동창회에 아주 큰 힘을 실어주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는 총장님과 여기 해마다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임기 동안에는 계속 여기 총동창회에서 지원을 할 것입니다. 해마다 열리는 총회. 이번에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에서는요, 특히 저희 그 본도의 큰 프로젝트인 신기숙사 신축 건립 기금, 그거를 주로 목적으로 모금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 저희가 목표액의 한 20만 불 정도는 이번 올해에 되지 않을까 하고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화국제재단. Mark, I think I heard you say that you're from Asheville, North Carolina. Correct, yes. Could you tell us about the connection between Atlanta and Ewha, or Southeast region in general with Ewha? Any time in the history of the institution and the country. Any fun trivias? I don't know if I could give you an organic connection. Ewha graduates are everywhere. I joined the foundation, the Ewha Foundation, about 13 years ago. And since then I've been able to go to Ewha 4 times to teach and to live. And what I try to, I'm a college professor, and what I try to do is interest my students in Ewha. And so I have 2 hats today. One is as the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Foundation for Ewha Women's University. We raise scholarship money for women in the United States, but also in Korea, to go to Ewha at a reduced tuition price. And we feel strongly that women's education is a vital part for development throughout the world. Whenever the women are more educated, you have longer life expectancies, you have better health care, and more stability in the countries. The other hat I wear is as a university professor. I'd like to encourage people who might be watching, any university students, to try out Ewha next summer as a unbelievably wonderful place to study and get college university credit that they can transfer back home to learn more about Korea. There's lots of field trips. It's a fascinating, interesting time. So I'd encourage people to find on Facebook or through the websites opportunities to study at Ewha, even though they may not be Ewha students. and what was just the hardest thing that you've done so far as just the president of this foundation? Hardest thing is to try to, yes, thank you, good question. The hardest thing, and I'm being honest, is to try to understand the stock market. and to predict the stock market. It's impossible. But our fortunes rise and fall with the stock market, and we have varying amounts of risk that we're willing to take. In lieu of them, Mark just explained how we operate foundation. As a member of our alumni and past board member of International Foundation, I served as a vice president from Ewha Alumni in the foundation. Mark introduced about our foundation. Let me change it to Korean. Actually, our foundation was established in 1970 with a big vision of Dr. Helen Kim. Yes. And this is a 46 years of annual board meeting of International Foundation. Can you believe it? 46 years. We try to help our Ewha University, and we did support a lot of scholarship as well as big project what they planned.
And currently, we mentioned about the new dormitory, try to hold about more than 4,000 students. In addition, there will be a new hospital. Yes. New hospital. I'm a medical school graduate. And with that, I know our hospital will support 남녀노소, 늙거나 젊거나 어떤 병이든지 서포트하고 연구도 서포트하고 학생도 기르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모임할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힘든 일을 두고도 또 지나고 또 오셔서 우리 졸업생들이 10,000명이 여기 넘는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학교에 보답할 수 있나 하는 길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계획을 할 수도 있고 not only for 이화 University 우리 이화 졸업생들은 이 지역사회에서 어디 있든지 눈을 크게 뜨고 액티브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신은 우리가 이화에서 배우지 않았더라면은 할 수 없는 특별한 기독교 정신과 우리가 go here to help other people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이화 졸업생들이 어떻게 하면은 학교에 보답하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의 정신을 널리 퍼지고 또 우리 학교 발전에 같이 동행할 수 있나를 생각하는 기회가 이 애니얼 보드 미팅과 또한 알루미나이 미팅입니다. 총장님한테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예전 같은 경우에 유학하면 사실 한국에서 무조건 바깥으로 나가는 게 유학이었는데 지금은 사실 한국 대학들 특히 인류 대학들은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지다 보니까 유학생들 많이 받아들이는 입장이고 심지어 다른 선진국에서도 유학을 한국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애틀란타에서 뭐 공부하고 있는 고등학생들이나 아니면 그 친구들 부모님들한테 좀 이화에 대해서 국제적인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아유, 너무 좋은 그 퀴션이면서도 코멘트로 생각을 하겠는데 정말 굿 포인트고요. 아마 그 유학 세대는 이제는 어느 정도 그 다 꽉 차지 않았나. 지금 2000 아마 그 8년도를 정점으로 제가 아는 그 수치로는 유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기록을 보더라도 해외에서 계속 공부한 그 졸업생보다는 한국에서 공부를 더 하고 토닥이라든지 조금 경험으로 해서 다녀온 그런 케이스가 어떤 연구 실적이라든지 그 성취에서 더 높다는 이런 결과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국으로 제3세계 어려운 학생들뿐만 아니라 유럽이라든지 심지어는 미국에서도 많이 유학을 오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뭐 한류에 대한 관심도 있고 특히 이제 특정 분야에 관한 것, 문화라든지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IT가 굉장히 발전을 했죠. 바이오 IT라든지 이런 분야에 오히려 공부를 하러 오는 학생들이 많아서 저는 특히 이제 우리 이화 같은 경우에는 많은 대학들이 예를 들어서 특정 나라의 유학생들이 많습니다. 중국 학생들이 많다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그 동남아의 어떤 나라의 학생이 많은데 우리 이화의 특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가장 많은 다양한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유럽에서도 많이 오고요. 그래서 여기 아틀란타에서 우리 교포의 자녀라든지 아니면 조기 유학 갔던 아이들이 또 이화로 오신다면 우리 학교의 장점은 아까 우리 마크 선생님께서 가장 정말 그 공부하기에 좋다고 표현을 하셨나요? 그런 느낌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영어 강의가 많이 열립니다. 국제학부 같은 경우에는 100% 영어 강의고요. 경영대 같은 경우에도 한 40에서 50%가 영어 강의고 평균 한 30% 이상이 영어 강의입니다. 그리고 더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고요. 그래서 언어에 어떤 문제가 없을 것이고 특히 이제 여학생 같은 경우 굉장히 저희들이 안전을 우선으로 해서 아주 그 1:1 그런 특별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입학에서부터 졸업 그리고 이후에 취업 진로까지 저희들이 경력개발원이라든지 연 기관을 통해서 언어교육원이라든지 그리고 더 이후에 여러 기관과 연결을 해서
심지어는 뭐 우리가 쉽게 표현해서 애프터 서비스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좀 하면은 우리가 DNA 네트워크라 그래서 이화 출신들을 함께 엮어주는 그런 네트워킹을 통해서 최대한 역량을 펼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주시면 전혀 후회 없이 아마 더 생각했던 이상의 기대를 만족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이화의 특징 그리고 자랑거리의 하나는 동창회의 그 결속력이 참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고모님 같으신 경우에는 고모님 한 8년 전 회장이셨죠? 8년 전 회장이시고 4년간 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총장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동창회에 와서 이런 적응이라든지 활동 때문에 작년부터 자비로 그냥 제가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함께 해주십니다.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아시아 쪽 동문들을 많이 만나러 다녔습니다. 홍콩, 싱가포르, 일본 그때마다 같이 가주시고요. 지금도 또 이렇게 아틀란타 오셨는데 또 같이 이렇게 와주시고 이 정도로 항상 이 결속력 있게 움직이는데 이건 우리 재학생들이 지금은 모르지만 졸업하면 아마 그 이화의 힘을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나 아니면 동창회 유대로나 아니면 여성의 어떤 특성화, 전문화를 가리키는, 교육시키는 이화에 보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위는 아니지만 교환학생으로는 남학생도 환영합니다. 네. 단 우리 학교는 유일하게 학부, 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 일반대학원 다 여학생만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의 그 대부분의 여자대학교는 이제 대학원, 특수대학원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남학생을 받는데 저희는 아마 오랜 기간 동안 학위 과정은 여학생들에게만 하고요. 그러나 이제 특별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환학생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남학생들도 같이 하고 실제로 많은 교환 프로그램에 남학생들이 많습니다. 우리 썸머 프로그램에도 굉장히 많은 남학생들이 있죠. You have a lot of Are there many men male students in Yeah, it's in the summer school. Yes. The summer school is called the Ewha University's Co-ed College, International Co-ed College. And so we attract English-speaking students from around the world, both genders. 대한협 처장님, 네. 우리 대한협 처장님. 오진경 대한협 처장님 네. 이번에 네, 저는 역할을. 총장님 또 해외에 나가시거나 동문들을 만날 때 저희 대외 협력처는 주로 이제 동창들과의 그 네트워크를 좀 강화시키고 또 여러 동문들과 또 사회로부터 학교 발전을 위한 후원금을 또 많이 저희가 모금하는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총장님 이제 가시는 곳에는 항상 수행을 하고 저희가 동문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총장님 오시면서 애틀랜타 지에서 너무 많은 노력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내년 130주년을 맞거든요. 이화가 내년에 개관하는 그 신축 기숙사 그 건립 기금을 모금하고 있는데 아주 여러 면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내년에 이제 130주년입니다. 원래 정동에서 이화 학당으로 시작을 해서 1915년에 대학 교육을 시작하고 처음에는 초중대학교, 중고대학교가 이렇게 다 혼재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5년부터 대학 교육을 좀 더 전문적으로 시작하다가 1925년에 정식으로 이제 4개의 학과부터 시작했습니다. 보육과, 그게 이제 사범대가 됐죠. 그리고 음악과, 그게 음악대학이 됐고요. 그 다음에 문과, 이제 인문사회 계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가사과인데 가정대학입니다. 지금은 가정대학이 이제 구조 개편에 의해서 다른 이제 대학으로 이렇게 갔는데 그때 제6대 총장님이시던 아펜셀러 선생님께서 이 정동에 있는 건물로는 너무 부족하겠다. 그래서 10년을 미국을 다니면서 모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는 뭐 우리가 그 일본 강점기 때니까 전혀 돈이 없었죠. 그래서 미국을 다니고 그때 몇만 통의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1935년에 지금의 신촌 캠퍼스의 이화여자대학교를 새로 설립을 해서 80주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가 길다는 거는 한편으로는 그만큼 이제 그 인프라스트럭처는 빌딩은 오래되어서
그리고 새로이 해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김순영 고문님 총동창 회장님이실 때는 그때 ECC 건물에서 모금은 하셨죠. ECC가 네 그때 아주 빅 굉장히 그 우리 학교가 그 지하 캠퍼스를 가장 크게 지은 하나의 사례가 된 그래서 엄청 모금을 하기 시작했고요. 또 이제 옛날에 목동병원을 지을 때는 또 목동병원 모금을 하고 또 이제 그 도서관 신축할 때는 도서관도 그 모금을 하고 대강당의 의자가 낡았을 때는 또 모금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우리 학교가 기숙사가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다른 대학에 비해서 우리는 수도권 학생들이 많은 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기숙사에 대해서 뭐 필요성이라든지 시급성이 조금 다른 대학보다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지금 한 8월에 완공하고요. 일부는 내년 3월에 완공을 합니다. 그러면 전체 수용률이 한 20% 정도 돼서 서울 시내 대학의 평균 수용률을 이제 따라가게 되는데 그 기숙사의 모금을 지금 우리 대협처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우리 그 미국 지금 지에서 김정희 회장님께서 열심히 해주실 것이고 또 이제 우리 김영주 총동창 회장님께서는 참 그간 학교에 기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김순영 고문님도 그러시고 더 해주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목동병원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 이화여자대학교는 우리나라의 의학교육을 거의 여성만을 위한 의학교육을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학교가 1886년에 설립되었는데 그 이듬해 1887년에 여성 전용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 병원 이름이 보구여관입니다. 여성들을 보호하고 구한다. 그게 보구여관.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남자 의사들이 여성의 몸을 이렇게 살피면서 진료를 할 수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여성 의사들이 주로 미국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진료하기 시작하면서 그 이후에 동대문병원으로 가서 이제 목동에 큰 목동병원이 있고요.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지금 마곡 지역이 있습니다. 서울의 마지막 그 중요한 땅이라고 하는데 김포공항에서 한 7분 거리, 인천공항에서도 한 20-30분 거리.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최첨단 연구중심 병원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막 땅을 다 파서 터 막는 지열 공사를 막 마쳤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의과대학도 그리로 가고 그래서 천정상 이상의 최초의 그리고 최고의 첨단 병원을 이제 연결하려고 하는데 여기 예산도 또 엄청 됩니다. 우리 정문자 이사장님께서 그 의대 출신이시기 때문에 아마 좀 신경을 더 쓰시지 않을까.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정말 그 천재라고 불리는 정근모 전 장관님께서 우리 그 마곡병원 후원의 회장이십니다. 우리 정문자 이사장님의 그 오라버니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인연으로 많은 사회에 우리 이화의 가치를 아시는 분들이 지금 도와주고 계십니다. 네.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이 동문들 만나보시니까 이대 나온 여자의 가장 참 한 가지로 딱 말하기는 쉽지는 않은데요. 우리 이대 나온 동문님들의 특징은 마음속에 프라이드는 굉장히 있으신데 별로 표현을 안 하시는 게 저는 좀 아쉬우면서도 그게 특징입니다. 의외로 나 이대 나온 여자야 그럴 것 같은데요. 의외로 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세계를 다니면서 얻은 건 아니고요. 얼마 전에 우리 학교 내에서 이제 그 경력직 동문 모임이 있었는데 이 삼성전자 가전부의 상무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후배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다 그 얘기를 마치고 나니까 바로 그 밑에 그 부하 직원이 와서 상무님 이대 나오셨어요. 저는 이대 나온지 몰랐어요. 그럴 정도로 바로 그 밑에 부하 직원도 그 상사가 이대 나온지 모를 정도로 좀 티를 안 내는 거. 좀 더 저는 깊은 결속을 원하는데 좀 더 적극적이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프라이드가 가지고 있는 프라이드가 내면화만 되었지 좀 밖으로까지 아직 나오지 않는 그런 특징이 좀 있지 않나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학교를 지지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은 어떤 출신보다도 강하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총장으로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대 나온 것을 밝히면서 좋은 네트워킹으로 더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또 역량을 개발시키는 그런 동맹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하나 우리 있습니다. 총장 선생님 말씀이 옳은데요. 조용하게 프라이드도 감춰가면서 아웃리치 하는 게 이화대학 졸업생인가 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엊그제 아틀란타 지역의 여성문화센터 잘 아시죠? 거기 있는 분들이 한국의 여자라면 이화대학을 가야지 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웃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론 프라이드도 있고 기독교 정신도 있고 고개 듯하는 선구자 입장도 있고 그런데 조금 더 바깥으로 내놔야 하지 않나 하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좀 느끼는데 우리 고모님, 회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이번에 회장을 맡고 이제 애틀란타에 있는 이화여대 동문들한테 연락을 해보니까요. 그런 아주 정말 내면적인 프라이드 있고 각자의 맡은 곳에서 정말 열심히들 일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이화여대 동문들이 정말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또 이런 기회에 어떤 모티브를 가지고 제가 얘기하니까 또 아주 그냥 조용하게 정말 티내지 않으면서도 조용하게 다 도와주셔가지고 정말 이런 큰일을 하는데 제가 이화인의 저력이라 그럴까요? 그런 거를 또 한번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가장 네. 이화여대가 기독교 정신으로 출발한 학교인데 네. 요즘도 아직도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학교 교육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네네. 그것은 저희들이 변함없는 이화의 역사에서 변함없이 이어갈 가장 중요한 교육인데요.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성교육이라는 큰 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성의 어떤 전문화를 위한 그런 큰 교육이 있고요. 그 인성교육에는 여러 이제 방법으로 이제 실시될 수 있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게 기독교와 세계라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기독교 문학으로 배웠고요. 지금은 기독교와 세계라는 그런 과목을 전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목을 듣는다고 해서 기독교 정신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그런 교육과 대강당에서 매일 채플이 있습니다. 매일. 그러니까 우리 이화 내에는 한 번도 기도와 찬송이 끊이는 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월화수목금이 있고요. 토요일 다락방에서 또 예배를 보고요. 일요일 날은 대학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크리스천 선교사에 의해서 정말 그 나라와 혹은 성별과 그리고 지위를 생각하지 않고 세워진 그런 학교이고 그것이 계속 전해오면서 가끔은 이제 크리스천 아닌 학생들이 채플이 이렇게 있어야 되나 하고 항의도 하기도 하고 또 좀 채플을 안 봤으면 하는 그런 제안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채플에서 종교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 채플 시간에는 기본적인 기도와 성경 말씀을 읽고 찬송은 하지만 사회 각 층에서 성공한 리더들 혹은 청년들에게 롤모델이 되는 분들 그리고 또 신앙인들 골고루 해서 정말 우리 이 사회에서 이화인으로서 가져야 될 그리고 발현해야 될 기대하는 그런 말씀들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 듣고 나중에 졸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1년, 2년, 3년, 4년이 모이면 이화 졸업생들은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외부인들도 생각할 거고 저는 확실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신은 이화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이어갈 것입니다. 네. 선교지 학교 세운 것도 있죠. 선생님 이화 선교지 학교를 세운 것도 있어요. 선교지요? 네, 캄보디아에 선교사들도 많이 네, 이화 네. 출신의 선교사님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회장님께서 네. 말씀하셨을 때 선교사가 세운 학교고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물류제전자
그렇습니다. 예. 사업도 하신다고. 예, 맞습니다. 세미나 때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이화의 졸업생들이 선교사로서 역할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수를 기억하지는 못하고요. 거의 대부분 나라에 150여 분, 네, 계속해서 이렇게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가서 그 지역에 학교를 세우기도 하고 조그마한 예배당을 세우기도 하는데, 특히 이제 캄보디아에는 우리 몇 뜻있는 교수님들이 이제 돈을 모아서 초, 중, 고등, 대학까지 세워요. 이화 수렁학교. 예, 이화 수렁학교라고 이렇게 세워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1885년에 스크랜턴 선생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처음에는 신앙을 전파하러 오셨다가 이 조선이라는 땅은 신앙을 위한 교회보다는 여성을 위한 학교가 더 중요하겠다 해서 이화학당을 세운 거죠. 물론 그 이름은 고종 황제께서 주신 거지만은, 그래서 그 하나의 시드가 지금 이제 정말 세계 최대 규모의 여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받은 사랑을 우리만 이렇게 받기만 할 수 없다 해서 만 9년 전에, 그러니까 120주년 되는 해에 EGPP라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화 글로벌 파트너십 프로그램. 그래서 1년에 30명씩, 4년이면 3, 40이 120명이죠. 그래서 매년 30명씩 어려운 나라의 학생들을, 학부생도 좋고 대학원생도 좋고, 장학금을 어떻게 주냐면, 사실 지금 서울에 있는 대학들의 재정이 사실은 다 어렵습니다. 여러 이유로. 거기까지 얘기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우리 이화 학생들에게도 장학금 줄 것이 부족하긴 하지만, 우리가 받은 것을 생각할 때는 더 많은, 오히려 이화 밖의 학생들에게 베풀어야 된다고 해서 매년 30명에게 학비 전에, 기숙사비 전에, 그리고 제3세계에서 우리한테까지 오는데 걸리는 항공료, 그리고 어느 정도의 생활비까지 다 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129명이 왔습니다. 어떨 때는 30명을 못 뽑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어려운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하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제가 기억하고 있는 학생으로는 재학생 수가 129명입니다. 걔네들 중에 한 명 졸업자는 지금 네팔 출신인데 졸업하고 가서 지금 장관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한번 저희는 받은 것 이상으로 다시 돌려주자 해서, 그게 이제 120주년 기념 때 세워진 그 장학 EGPP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EGEP라는 게 있습니다. 오는 2011년에 세운 건데요. 이화 글로벌 임파워먼트 프로그램. 그래서 여기는 이제 또 제3세계의 그 NGO 주로 시민운동, 농촌 활동을 하는 여성들을 1년에 2차례, 여름방학, 겨울방학 한 2주 정도씩 모아가지고 아주 유명한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어떤 그 지역의 경험과 그리고 실천에 필요한 내용과 또 이런 것들을 교육해주는 그런 이제 저희들이 한데 전부 다 장학금을 줍니다. 2주간 오는데 필요한 비행기, 그 다음에 수강료 전액, 그리고 기숙사.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히려 어려울수록 더 많은 지금 씨앗을 뿌려서 정말 이 한 세계는 하나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Mark, do you want to say anything? Do you want to say anything? About the global women's. Anything. I have taught some women in the global empowerment program. The way they partnership with their NGOs in their country, and they come to EWA for a master's degree, and then they go back to a job. It's really gratifying to see them graduate and then go back to jobs. It's an exciting thing to be part of the education of women throughout the world. So, in my classes at EY, I had women from 16 countries to be part of the classroom experience and to know they're going back to share what they know. It's
very helpful to me. 아까 선교사님 말씀을 하셨는데요. early 1880에 Yeah. 오하이오에 있는 조그마한 타운에 벌드윈 여사라는 분이 저 조그만 아시아의 끝에 페닌슐라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88불을 도네이션하고 그 여자들의 교육을 위해서 도네이션을 하셔서 스클린턴 여사가 오신 거거든요. 근데 그 이외로 우리 이화학당가요고 이화 전문 대학을 위해서 대학원 하여서 총장 선생님이나 여러분들이 애를 쓰셔가지고 여성 교육뿐만 아니라 또 한국뿐만 아니라 한국 이외에 여러 언더디벨롭, 어디벨롭 컨트리의 여자들의 교육과 인도자를 만드는 게 목적이십니다. 그 점을 좀. 네. 우리 기자님들께 퀴즈 하나 낼게요. 우리가 1945년에 해방됐잖아요. 1945년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종합대학이 이제 설립됐는데 종합대학 1호가 어떤 학교인지 아세요? 이화. 종합대학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대학. 이화. 제가 기자님들께 여쭤본데 이화. 보통 예. 보통 분들은 이제 서울대가 아닐까 아니면 사립이면은 뭐 연세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그 이화여자대학교입니다. 우리가 그 일제시대 때 워낙 그 독립운동가도 배출을 하고 또 개몽운동, 여성운동가를 하니까 일본이 굉장히 이화를 많이 박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선배 스님들께서는 분명히 해방은 온다. 따라서 우리가 대학 프로그램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자. 그래서 딱 해방되자마자 바로 종합대학 인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문교부에서 그 당시에 아니 여자대학이 제일 먼저 내니까 다른 데 기다려보자 해다가 1년을 버티다가 1946년에 제1호 우리가 그게 있습니다. 문교부 제1호 종합대학 이화여자대학. 그래서 굉장히 우리는 항상 어려울 때 미래를 대비했고 또 이제 항상 그 비전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던 그런 대학이어서 대학을 이렇게 계속해서 교육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에서도 이화는 꿋꿋하게 여자대학으로서 기독교 대학으로서 역사를 이어갈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이화가 세계에서 최대 규모 여성 대학 아니에요? 예, 규모 최대 대학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 여자 대학으로서 예를 들어서 의과대학이 있거나 약학대학이 있거나 공과대학이 있거나 법학대학이 있거나 이런 데가 좀 많지가 않습니다. 주로 이제 인문사회 중심이고요. 아니면 이제 예술 쪽이 많은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규모도 제일 크지만 규모보다는 굉장히 이제 그 질적인 면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공과대학 쪽으로 많이 좀 하실 계획이신가요? 예, 저희가 지금 공과대학에 6개 학과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키워서 여성 이공 인력을 많이 양성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 이과를 나온 분들이 여기서 벌써 의대, 약대. 저는 사범대학 과학교육과이니까 또 이과에 속하고요. 그래서 의외로 또 이 이공계열에 그 활약하시는 동문들 많습니다. 우리 고모님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고모님의 그 옛날에 약대, 예, 이화 약대를 나오신 분이십니다. 저기 아까 누가 질문하셨죠? 선교사 파견하는 거. 제가 이제 동창회장을 할 때 말씀 다 하셨지만은 이렇게 지방으로 다녀보고 또 미국도 와서 보고 하면 그 어려운 일, 또 봉사하는 일에 이렇게 종사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이화 출신이 많았어요. 그래서 동창회에서는 아름다운 이화인, 그러니까 이화 정신 아까 물어보셨는데 이화 정신은 뭐냐면 그 보이지 않는 데서 그 이렇게 섬기고 나누고 그런 빚도 없는 데서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려서 저희가 이제 표창하는 그런 제도가 몇 년 전부터 있어가지고 국내에서도 있지만 외국에서도 많이 선정이 되고 그런 거를 동창회가 하고 있고요. 동창회는 아까 총장님 말씀대로 학교하고의 그
그 결속이 참 다른 대학도 그렇겠지만 저희가 강하다고 생각되는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해치기도 나와 있지만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참회는 학교 발전에 적극 지원 협조하며 동창들 간의 친목을 도모한다. 그걸 충실히 지키려고 하고 있는 게 이제 저희 동창회입니다. 외국 동창회에서도요, 정말 학교하고 많은 그 학교 사랑이 아주 극진해요. 이상입니다. 우리 저기 총장님께서는 아마 총장님 역대 총장님 중에서 최초로 이공계 이공계 총장님으로 요번에 예. 네. 네. 고등학교, 대학교는 이과였고 제가 최종학위는 과학교육학이어서 교육학이 사회계열이었는데 이제 석사는 또 물리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공계열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제 우리 학교의 처음 설립 자체가 좀 인문사회 예술 쪽이었죠. 그러니까 문과, 보육과, 우리 유아교육과, 100년 된 유아교육과 나오시면 그리고 이제 그 가사과, 그 다음에 이제 음악과 이러다 보니까 인문사회 중심이었는데 그 해방되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자연과학에 우리 선대 총장님들께서 여성의 이제 자연과학도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하시고 이미 그 당시에 물리학, 생물 이 영역을 만드셨습니다.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약대가 1946년 굉장히 빠른 그 사실 약대, 간호대 거의 뭐 의대는 사실 뭐 제일 먼저고요. 가장 먼저 빨리 세워진 셈입니다. 자연과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더 많은 이공계열의 우리 동문들이 활약을 크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